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최근 들어서 포르쉐가 전기차 전략을 변경했다. 전기차 사업하다가 영업이익이 99% 감소했다더라. 배터리 자회사도 판매했다더라. 등등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연달아 매스컴을 탔죠.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연이어 전기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인 현대, 기아, 제네시스조차도 전기차 전략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미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르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원래 포르쉐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비중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포르쉐는 총 31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요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만 살펴보면 마칸 일렉트릭이 1만 8천 대, 타이칸 2만 대 해서 총합 3만 8천 대를 팔았어요. 그래봤자 전체 판매량의 한 10% 정도를 조금 넘는 정도죠. 2030년까지 딱 5년 남았는데 이 전기차 비중을 80%까지 늘리기에는 조금 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러다 보니까 포르쉐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재편을 시작한 거예요. 기업에서 제대로 밀고 있던 사업을 재편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후폭풍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악재가 더 있었어요. 중국 시장에서 포르쉐의 판매량이 감소하기도 했고, 미국의 관세 영향, 인력 감축, 배터리 회사 셀버스 매각 준비,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친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 번에 털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올해 실적이나 성과가 확 깎여가지고 이 기업이 과연 괜찮은 건가, 이게 내년에는 잘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내년에 정상적인 범주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YOY로 봤을 때 큰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아프더라도 여기서 털어낼 걸 좀 미리 털어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재편을 하게 된 게 포르쉐만 이런 거냐? 다른 브랜드도 좀 살펴보면요. 이건 모터원에서 나온 기사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내연기관 엔진 수명 연장 위에 경로 수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벤츠는 이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EQ 브랜드의 판매량이 꽤나 많이 감소했죠. 여기 보면은 각 차량마다 판매량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빠르게 판매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2033년까지 판매를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연기관차를 조금 더 수명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되 EV를 포기하진 않겠다라고 했고요. 독일은 대략 이런 상황이고 미국도 한번 볼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은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량을 줄이고 6개월 동안 배터리 셀 생산을 중단하면서 배터리 공장에 근로하고 있는 1,55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했어요. 야, 1,550명이나 줄인다고? 야, 이거면 그냥 사실상 우리 배터리 생산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국내도 한번 볼까요? 제네시스에서도 원래 2025년부터는 모든 라인업을 전동화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2030년으로 기한을 꽤 많이 미뤘죠. 거기에다가 원래대로라면 G80이나 GV80 같은 차량들이 이제 풀체인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요거를 하이브리드 좀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드, 혼다, 토요타, 볼보 이런 다양한 레거시 브랜드들이 원래 계획으로 내어놨던 전기차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도대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줄어들었길래 기업들이 이렇게나 전기차 생산 출시 계획을 미루는 거냐, 요거를 한번 보면요. 일단 이 표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9천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의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000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2024년에는 전체에서 한 8,9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판매됐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는 약 1,100만 대 요 정도가 전기차로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 추산이 되는 것 같던데 요때까지 판매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5,900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추산되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830만 대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전부 다 퍼센트로 좀 바꿔서 보면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량 대비해서 배터리 일렉트릭 베이클의 판매량이 14% 정도가 되고요. 2024년은 12%, 2023년은 11%. 그러니까 이
순수 전기차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의 판매량이 오르기는 오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 오르는 그런 추세는 별로 없고, 보통은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확 치솟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조금 오르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률이 다 10% 미만인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처음에 전기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 같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0년대 초반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몇 년 안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 레거시 핸드폰을 팔던 스카이, 블랙베리, 노키아 뭐 이런 데는 사실 거의 다 망하는 수준을 밟았고요. 아마 전기차 제조사들도 요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야, 우리 이거 전기차 안 하면 망하겠다, 전기차로 올인, 이런 식으로 사업 전략을 딱 구성해 놨는데 막상 전기차 시작하고 한 4년 5년 지났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이거 뭐야, 생각보다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전기차 판매량이 별로 안 올라가네 라고 생각해서 지금에 와서야 이 전기차에 대한 사업을 재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왜 전기차의 판매량이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왜 안 살까? 각각의 나라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충전기 숫자나 충전 비용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전기차 인프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깔려있는 나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1.8대당 충전기 1대가 마련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8대당 1대,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10대당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유럽으로 보면은 13대당 1대가 설치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전기차를 운행해 봤는데 진짜 충전 경험이 별로였습니다. 특히 유럽은 정말 반성해야 돼. 유럽은 진짜 일단 충전기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고, 우리나라처럼 이 충전기 사업자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해야 돼요. 뭐 쉘이면 쉘, 아이오니티면 아이오니티, 거기다 또 무슨 이상한 사업자면 또 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해서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회원가입도 잘 안 되고 이상한 절차들이 정말 많아서 힘들었고요. 그나마 미국이 좀 괜찮기는 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테슬라도 타보고 뭐 이코녹스 같은 것도 타봤었는데, 이 이코녹스 EV를 빌려서 시승기를 찍고 뭐 충전도 하고 이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코녹스 EV를 타다가 이제 배터리가 많이 닳았네, 충전을 해야겠다 하고 충전기를 검색을 했어. 충전기를 검색해보니까 어떤 몰 지하에 충전기가 막 한 10대 정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충전하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10대 중에서 6대가 고장나 있었어요. 이때 정말 난감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충전 어떻게 하냐, 배터리 바닥인데? 라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단 슈퍼차저는 예외입니다. 슈퍼차저는 갈 때마다 뭐 항상 충전기 수가 넉넉하게 있었고, 그리고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고장난 충전기는 바로바로 충전기가 뭐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다른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슈퍼차저는 예외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못해서 집에 자체적인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한 전기차를 사용하기에 꽤나 불편한 나라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충전 비용도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제 실제 경험에 의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때 유럽에서 MG 일렉트릭이라는 자동차를 렌트해서 좀 운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충전 사업자가 있지만 아이오니티라는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오니티 충전기가 그래도 나름 유럽에서 급속 충전기 치고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제가 충전을 했던 비용을 보면은 킬로와트 시당 한 0.7유로, 0.8유로? 요 정도였어요. 심지어 독일은 1킬로와트 시에 0.9유로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아이오니티는 이벤트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저렴해서 1킬로와트 시에 0.59유로에 충전을 했었어요. 0.59유로면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입니다. 이게 제가 그 충전을 했을 때 당시에 받았던 영수증인데 33.539kWh를 충전하고 세금 포함해서 19.79유로를 지불하고
지불한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3,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 충전을 하면 1kW 시당 한 6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계산했을 때 잘 쳐줘야 한 200km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럽 기준으로 가솔린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프랑스의 가솔린은 1.67유로 퍼 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19.79유로를 똑같이 주유를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주유량이 11.85리터입니다. 11.85리터를 뭐 좀 괜찮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풀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에 넣어서 주행을 했을 때 나오는 연비가 대략 한 15km나 16km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것보다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15km 정도로 좀 낮춰 잡았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177km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전기차가 그닥 가성비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제가 작년에 LA 모터쇼 미국에 갔을 때 슈퍼차저를 이용한 금액이에요. 미국에 있는 슈퍼차저는 각각의 슈퍼차저마다 가격이 전부 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 시당 한 0.4에서 0.45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킬로와트 시에 한 6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슈퍼차저를 이틀 동안 이용한 금액이 78.53달러치를 충전을 했는데 요거를 좀 킬로와트 시로 환산을 하고 1kWh에 6km를 갈 수 있다 계산하면 1047km를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주행을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길 막히는 시내를 주행하고 뭐 이런 때야 6에서 7 요 정도로 전비가 잘 나오지만 미국에서 고속도로 뛰고 뭐 저만 해도 LA에서 라스베가스 갈 때 보면 보통 주행하는 속도가 70마일에서 80마일 정도예요. 근데 80마일이면 시속 130km입니다. 시속 130km로 달렸을 때 전비는 4? 5? 그러면 요거를 가솔린이랑 좀 놓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LA 주유소들 평균적으로 가격이 갤런당 한 4.5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78.53달러를 주유한다 라고 하면 리터로 쳤을 때 66리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66 곱하기 연비 15만 나와도 990km입니다. 사실상 전기차를 충전하는 비용이나 그 비용을 가지고 가솔린을 충전해서 주행하는 비용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충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는 게 딱 느껴지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기차를 운용하는 거랑 하이브리드 차나 가솔린 차를 타는 거랑 딱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에서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기에 이점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동차 가격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몇백만 원 더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동급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비싸죠. 뭐 셀토스 EV3, 스포티지 EV5 이렇게 비교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이에요. 미국에서 쉐보레 이코녹스 일반 내연기관 모델하고 전기차 모델은 5,000달러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위로 보면 블레이저랑 블레이저 EV가 있는데 이거는 9,000달러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 차가 정말 많이 팔리는 도요타는 전기차가 없어요. BG라는 모델이 딱 하나 있는데 얘는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F150 라이트닝과 F150 일반 버전은 17,000달러 차이가 나요. 물론 이 성능이나 옵션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유럽도 볼까요? 푸조나 시트로엔 같은 보급형 자동차들도 일반적으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보통 한 2-3천 유로 정도가 나고요. 조금 더 급이 올라가거나 하면 5천 유로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야 뭐 보조금도 있고 충전비도 가솔린 주유한 것보다 훨씬 싸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솔린 자동차를 구매해서 주유를 하면서 주행을 하는 게 전기차를 구매해서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충전을 하는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경제적이지가 않으니까 사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굳이 내가 전기차를 구매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마 미국이면 자기 가정집 있고 뭐 게러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완속 충전기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유지가 된다지만 유럽은 뭐 가본 분들 아시죠? 도시 들어가면 뭐 자동차들 양옆에 빼곡히 줄지어 서 있고 충전기가 있을 턱이 없어요.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은 막 ZTL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유럽에서 전기차를 타는 거는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좀 곱지 못한 편입니다. 배터리 화재, 뭐 주행 가는 거리가 4에서 500km 정도밖에 안 되고 겨울철에는 심지어 이것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가 겹쳐 있어요. 매스컴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뭐 배터리 화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달면 그 댓글이나 이런데 뭐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전기차 타지 말아라, 또 이런 일 있고 나면 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하지 마세요 플랜카드 붙고 이런 것들이 좀 잊을만
하면 반복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죠.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뭐 코나 배터리 전체 리콜 이런 것도 있었고, 볼트도 한번 전체 리콜 했었고, 뭐 모터 리콜도 한번 있었고,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카테고리인 만큼 사고가 났는데 배터리에 화재가 나서 불이 크게 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전기차는 위험하구나, 뭐 저렇게 크게 불이 나, 이런 것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단순히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리고 막 1, 2년 뒤에 바꾸고 이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집 다음으로 구매하는 비싼 물건임을 감안하면 그런 비싼 물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드는 이 불안한 마음이 가격에 비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야, 아무리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들 죽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테슬라 판매량 높은 거는 어떻게 말할 건데? 라고 하실 텐데, 테슬라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전기차여서 구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거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는 제대로 작동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실 거예요. 야,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 엄청 높은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우리가 앞서 마주쳤던 문제에 잘 해당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은 글로벌 통계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뽑은 통계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좀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전기차라는 것도 결국에는 공산품이잖아요. 공산품이라는 건 결국 규모의 경제에 따르게 되는 건데, 많이 만들고 많이 팔릴수록 계속해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가 정체되고 판매가 느려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안 되고 캐즘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덕분에 기업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변경하면 전기차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에 좀 더뎌지면서 전기차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지는 건 아닐지.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간추려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기차 요즘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기차로 막 달려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며, 원래 우리 잘하던 거 하자 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